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진머트리얼즈가 저는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밟히고 2023년도에 플레이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랑 LNF는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0.85.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0.91의 어떤 상관관계를 둘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로그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이게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코프로비엠이 센 거고 위로 갈수록 에코프로비엠이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6.36이면은 굉장히 이제 밑에 구간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센 거죠.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한 7.03 정도면 마이너스 7.03 정도면 요 수준 정도 되니까 이 테슬라 대비해서 LNF가 상대적으로 센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LNF랑 에코프로비엠을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 눈에는. 양극재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가 갑자기 불거지면 테슬라의 어떤 괴리를 갑자기 축소시킬 어떤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LNF랑 일진 머티리얼즈를 비교를 해보면 둘이 상관관계가 한 0.85예요. 이거 시작을 2016년 12월 29일부터 한 거고 가장 최근의 로그 스프레드가 1.24입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보다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둘이 상관관계가 0.88인데 이게 퍼센타일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극단적인 위치로 일진 머티리얼즈가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가 비슷하니까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를 비교를 해서 보면 0.58이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위치에 돼 있는 거죠. 70과 80 사이니까 위로 갈수록 일진 머티리얼즈가 덜 올랐다는 건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SKC보다 못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괴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뭔가 이슈가 있느냐 그리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차트인데 이 뉴스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일렉포일 판가가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에 따라서 ASP가 떨어지게 되고 ASP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리 가격이 이건 이제 그 트레이드 이코노미에서 보는 거고요. 요 구리 가격의 어떤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2021년도 초부터 2021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흘러내리는데 구리 가격이 흘러내린 것과 대동소이하게 박살이 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리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럼 구리 가격만 우리가 보고 구리 가격이 회복하는 걸 가지고 플레이한다면은 다른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 대비해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일렉포일 그러니까 동박을 더 크게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캐파가 증설되면서 외형이 성장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구리 관련된 플레이를 만약에 한다면 동박을 플레이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외형을 성장시키니까. 다른 기업들은 외형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 말은 구리 가격이 플랫하더라도 외형 성장으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SKC의 경우에는 2023년도 하반기에 가동이 돼요. 5만 톤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이게 실적에 개선되고 기여되는 게 좀 늦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올해 4분기부터 2만 톤이 추가되는데 기존에 이제 2만 톤, 한국이랑 말레이시아 2만 톤이 있다가 이게 4분기 때 들어와서 4만 톤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2023년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만 일단 바라보고 생각하면 Q가 올라오는 거가 좀 더 확실해 보이는,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부터는 좀 볼만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결국 이제 이 구리 가격인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살짝 반등했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요거를 뭐 한 6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반등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게 되면 12월 7일 로이터에 나온 뉴스에 11월 중국의 구리 수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코비드 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입이 좀 많았다, 수입이 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렌코어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 에너지 전환 수요로 인해서 구리가 부족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 12월 7일에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가격이 향후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3년도에 굉장히 타이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뭐 글렌코어 쪽이랑 뭐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골드만삭스의 어떤 분석에 따라서는 이제 11월에 중국이 뭐 바이러스 제한 코로나 완화하면서 이제 뭐 한 11% 급등했다. 그리고 2021년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진 머트리얼즈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구리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이 만약에 플랫할 때 그 실적을 높여줄 수 있는 외형 성장 이 두 가지가 이제 2022년도에는 발목을 잡았다면 2023년도에는 구리가 이제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구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급이 좀 글렌코어도 공급을 한 2만 톤 정도는 106만 톤에서 104만 톤으로 내년에 줄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뭐 붙어주니까 저도 이제 좀 구리 가격이 정말 타이트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구리에 대한 리스크가 2022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것 같다. 지금 구리 가격이 매우 타이트하다고 전망을 하는 거 보니 뭐 자세하게 요거에 대한 뉴스는 제가 이 영상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좀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설명란에 걸어 드리도록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캐파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캐파가 이제 만약에 구리 가격이 플랫하더라도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만 톤, 2만 톤, 국내 2만 톤, 말레이시아 2만 톤이었는데 4분기 때부터 2만 톤 추가되면서 총 6만 톤이 된다. 그래서 외형 성장이 무조건 된다. 그러면 우리가 P는 모르겠지만 Q는 일단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P도 붙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더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LNF나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으니 이미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에 대한 부진 그리고 2022년도에는 Q 성장이 더뎠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극단적으로 못 오른 상태로 벌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약간의 어떤 개선점을 고려를 하면 최소한 이 중간까지 괴리를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주가 위치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자꾸 이제 눈에 밟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12월 7일에 이제 뉴스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 같은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